저는 오늘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 제 체험 속에서 나온, 제 영혼 속에서 나온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왜 통일이 가까워 우리가 앞에 다가오고 있느냐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견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노력과 모국에 대한 사랑, 동포애, 그리고 미국을 위한 충성심,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가장 역사상 130여 년 동안 한미 외교사상 성공적이고 파격적이고 예외적이고, 그리고 미국 국민 모두가 다 열광하는 그런 방문으로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FTA 비준 동의안을 결정하라고 미국 국민과 미국 동포와 함께 서명 날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모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이 하나의 힘이 되었어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 미국 의회, 미국 언론, 미국 국민들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노력과 참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찬스가 올 때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평생 동안 지내온 친구 이상으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가지고 한국의 교육에 관해서, 한국의 인품에 관해서, 한국의 국가의 미래에 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열광하는 목소리를 공보, 수석, 비서관 비슷하게 열심히 쏟아내주고 계십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의 커뮤니티가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가슴에 큰 희망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미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높은 교육 열과 신앙심, 미국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상 방문을 바로 앞에 두고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죠. 그러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아주 평화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화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 방문을 드라마타이즈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실 때 여러분들 보셨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4명의 80대 노 정계 가원 의원들을 이름을 다 부르고 그들이 일어섰을 때 장례에는 30초가 넘는 기립박수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 국민을 얼마나 위대한 국민으로 생각하고 한국 대통령을 환영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발전에 대한 경의와 존경과 신뢰를 강력히 표현했던 그 장면, 우리는 잊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성공의 신화가 바로 이 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뉴욕에 갔습니다. UN 빌딩 38층 꼭대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음성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젊었던 한 젊은 소년이 이제 UN 사무총장 자리에 있는 그 밤 세계 250여 개 국가를 통과하면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연임이 된 이후에 자신감이 넘치고 특히 중동의
자스민 혁명의 현장에서도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주권 국가의 외교관으로서 이제 세계의 정치인으로서 세계 대통령으로서 너무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행동과 그리고 몸가짐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랜 친구로서 정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유엔에서는 남북한 대결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우리는 한 표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인구 30만, 60만 되는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 외교관 또 노정객들이 가서 유엔에서 금년에는 꼭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던 구걸 외교라는 것이 20여 년 전입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수십 대의 찜차를 주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투표해달라. 그렇게 동정어린 구걸 외교를 했던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러한 유엔 무대의 주인공이 우리 한국이 낳은 아들이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의 외교관이 주인공이 됐다. 세계 대통령이 위치에 서 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한 일입니까?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힘차게 우리 민족의 명예를 걸고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고 박수 한번 힘차게 반기문 사무총장의 성공은 우리 이종환 회장님의 성공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위대한 위치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능력과 잠재력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힘을 또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K-팝의 원산지가 사실은 유럽의 불란서 파리입니다. 제가 8월 달에 파리에 갔습니다. K-팝을 전파한 전도사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저는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사나이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K-팝을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타난 그는 이름이 막심 빠케라는 31살짜리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졌습니다. 낳은 이후에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 데려갔고 2살 때 불란서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가? 난 무엇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코리아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K-팝을 만났습니다. 그런 K-팝의 열광에서 이 아름다운 K-팝을 세계적인 음악 무대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코리아 커넥션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과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과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K-팝을 통해서 알리면서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가 장본인입니다. 그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를 버려서 불란서로 입양을 갔습니다. 버림받은 한국의 피를 가진 아들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모국을 위해서 눈물겹게 투쟁을 하면서 K-팝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주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코리안 블러드를 가진 우리 민족의 긍지고 자랑이고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전통이고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막심 밖에 이상으로 이 미국 대륙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민사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강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이제 통일로 가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그 징검다리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화대사로 모든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희망이 있고 통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굳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K-팝은 거기서부터 번져나가서 독일, 러시아, 모스크바, 런던,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10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보니까 여기 워싱턴 스테이트에도 구석구석에 K-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 문화를 존경하는 그리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기반이 되고 통일 외교의 바탕이 되고
그래서 세계 인류 모두가 다 한반도의 통일, 한국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통일의 기류가 넘쳐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통일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통일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의 롤 모델은 역시 독일입니다. 1989년도 10월달 어느 날 밀리 브란트 독일 먼저 수상이 한국에 왔습니다. 어느 강연회에서 그는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은 언제 통일될 것입니까? 통일의 디자이너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통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은 전쟁의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이 될 것이고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전쟁의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30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떠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 되어서 동백림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에 300만 명이 넘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다녀가고 서독의 텔레비, 라디오를 전부 청취하고 신문을 보고 편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런 독일에서도 동독이 무너지는 것을 예측을 못했고 동백림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도 통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통일이 분단된 독일 환경 속에서 장벽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모스크바로 달려간 주변 국가의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불란서의 미테랑 대통령이 제일 먼저 모스크바로 가서 고르바초프의 손목을 잡고 절대로 독일을 통일시키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어서 대처 영국 수상이 모스크바로 달려갔습니다. 고르바초프한테 또 읍소를 했습니다. 절대로 독일을 통일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동일과 함께 네이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시를 함께 했던 우방국가들입니다. 그들도 결정적인 통일의 시간이 왔을 때 노, 안 됩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그리고 독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독일 통일의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동독 라이프치히라는 작은 도시에 있던 니콜라이 철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명, 20명이 모였던 기도공동체가 성장을 해서 3개월이 됐을 때 그 기도공동체는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1989년 11월 9일입니다. 100만 명은 기도를 하고 매주 월요일날 저녁 6시에 모여가지고 평화의 기도, 독일 말로 하면 프리덴스기벤, Peace Prayer, 위질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됐을 때 100만 명이 되었고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장벽 옆에 섰을 때 백림 장벽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 튼튼하게 쌓았던 백림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무너지는 장벽을 보고 눈뜨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파견한 군인이었습니다. 22개 사단 34만 명의 소련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동백림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권총 한 방, 기관총 한 방, 대포 한 방 쏠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힘은, 자유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 힘, 자유의 물결, 자유의 정신은 하늘이 전 유일한 권리입니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권리는 자유입니다. 마이클 만델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자유의 지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of 21st century. 21세기를 지배하는 이념. 그것은 자유다. 그런데 세 가지 자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free market, 자유시장. 두 번째는 free democracy, 의회 민주주의, parliamentarian democracy, 의회 민주주의. 세 번째는 peace,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직도 자유시장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와 집단과 국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이 시간에도 자유시장을 방해하고 자유시장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자유시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고 별가진 방해를 가하지만 자유시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나마 원초적인 모습으로. 자유시장을 만들고 허락하지 않는 국가는 생명줄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free democracy, parliamentarian democracy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21세기에 서바이브할 수가 없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free democracy, free election이 없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economic power, military power, 경제, 군사적인 힘이 세계에서 2등, 1등 간다 하더라도 인류를 이끌어가거나 주변 국가의 패권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21세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이클 만델바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평화를 파괴하고 평화를 흔들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면서 그 인간의 생명을 탄압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단체 집단, 그 집단은 21세기로 살아남을 수 없다. 더군다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공포로 만들어놓고 사람들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병들어 죽는데, 맞아 죽는데 계속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허용하지 않는 원자폭탄을 비밀리에 만들었던 나라들, 만들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21세기에 존재할 수 없다. 서바이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아이디어, 자유의 원칙에서 입각한 아이디어,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고 과거에도 진리였고 앞으로 1000년, 2000년에도 진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운동, 통일은 기도의 힘이 바탕이 되어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였든 그리고 불교였든 어떤 종파였든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 그가 믿는 절대적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신념과 확신과 신앙으로 이 운동은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다른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의 경우도 남북이 영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나라를, 인간 중심의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도 인류가 먹을 것이 넘쳐서 다이어트하라고 난리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고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오늘 이 사회도, 이 시간에도 국가 전체가 사회 기강, 사회 질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콜랩스, 붕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계속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인권에 대한 탄압이 나오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와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유조차 전혀 허락하지 않고 기도가 죽음의 대가로 오고 있다는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인간 존엄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21세기 문명국가의 문명인이라고 자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 그날 그때가 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북한의 자유가 평화가 찾아왔을 때 손을 내미는 우리들의 손목을 잡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 I have never seen you before. I don't know you. Where were you then?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굶주리고 움직이는 쥐를 잡아먹고 기어가는 뱀을 잡아먹었을 때 가장 화려한 생일잔치를 먹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삶, 20만, 30만 명이 고같은 장소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피를 나는 동포들의 삶이고 동포들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룻밤을 그대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I don't know you. I have never seen you before. Even in my dream. 우리가 바치는 작은 기도는 그들에게 함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분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감옥에 가서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감옥에서 거듭나서 감사하며 기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석방하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라디오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자기가 감옥에 10년도 있다 하더라도 그 감사한 그 순간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노라.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잖아. 그 파워풀한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누구도 그 생명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드리는 그 작은 목소리가 남들이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들릴 겁니다.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behold you with the right hand of justice. 함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한다는 것. 여기는 눈물과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통일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 인간의 사랑, 인간의 권리,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최소한의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레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통일이다. 이것은 영토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강대국이 되는 드림보다 더 위대한 가치고, 또 그런 가치 바탕에서 The Great State of United States, 미국이 건설되었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모두 성공하셔서 미국의 위대함을 더욱더 협력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왜 이러한 드림이, 코리안 드림, 평화의 드림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독일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의 순간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현실이 어려울까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콜 총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미스테이크를 보였습니다. 동서독 화폐 가치를 1:1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 7:1의 관계에 있던 그 관계를 1:1로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많은 통일 비용이 소비